성남시가 잘해갖고 돈 많이 벌어갔다는 건데요.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뭐냐?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고선 가져갔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천안동인이 합계 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577억 3,469억 가져가고 성남도계공의 50% 지분 가지고 있는데 1,830억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배당 받아간 거, 이거 이렇게 설계한 거 다 남북 일당들이 다 가져가게 한 거 아닙니까? 천문학적으로. 근데 이걸 변명을 해요. 정영학 녹취록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녹취록은 1심 판결에 다 배척이 됐습니다. 그 녹취록 언뜻 보면 유동규한테 다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정진상 지분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역사에 다 기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환 증인, 네.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보니까 일기 수사팀인데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명, 정진상 등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네. 단독으로 나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사 보고서는 지금 우리 안 준대요. 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조사 하는데 이 수사 보고 국정조사가 지금 재판에 다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 수사와 뭐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안 준다고 하는데 여기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영환 증인이 한 얘기하고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아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내용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 수사 보고서 내놓게 하세요. 그거에 있죠 지금. 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셨던 때 지적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고발 미제 사건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제 사건들에 대한 진행 경과 또 당시 수사 상황을 이렇게 돼 정리한 자료로 있으니까 이 내용이 틀리면 검찰에서 고발을 하든지 하세요. 네네. 이제 저 확인. 이 내용이 맞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위증이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녹취록 잠깐 트세요. 자, 그랬겠지. 우리 사진에 보면 정일권 다 나오는 증인 얘기인데 이 나오세요. 새끼들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네, 그가 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정인상한테 설날인데 안 줬겠냐 돈을? 아니 그래서 내가 일부에서 조사를 다시 했거든 그때. 그 전에도 자. 돈 준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아니 뭐 자, 요 정도 인사한다고 하죠. 그래서 2천만 원만 갖고 오라고 자, 해서 여기서 그거는 본인이 쓸 게 아니고 인사. 이 새끼들 하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 그걸 다 더해요? 여기서 끝나는 건데 영상은 안 하지. 그러니까 이야기하세요. 지금 내가 안 끊었나? 이건 안 된다니까.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언제 누가 뭘 일부 맨날 더 주고 그래? 자꾸 사실 아닌 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돈이 그다음 3억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 기억 못하십니까? 수사하시면서 해당 내용은 지금 유동규 씨와 남욱 씨의 대화 내용 같은데요. 아마 최근에 유동규 씨가 항소심 법정에 제출한 녹취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유튜브에서 아마 그런 내용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남욱 씨는 형들에게 줬다라는 자신의 발언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저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본인 스스로 유동규 씨에게 형들에게 내가 줬다.
형들에게 유동규 씨에게 형들에게 준다고 해서 내가 줬다라는 걸 유동규 씨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관련된 녹취록을 제가 정혜 씨한테 좀 들어보니까 거기서 검사가 그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이야기를 검사에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검사가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검사도 몰랐던 내용을 남욱 씨가 형들에게 줬다는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욱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정일건 검사가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만해야지. 시간 됐으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 받은 것은 아니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리 시간에 이 기자회견 자리는 나경원 의원이 만들어준 것 같죠? 그렇죠? 네. 그 기자회견 자리는 나경원 의원이 만들어줬고, 자, 이 내용은 23년 4월 녹취죠? 자, 이 내용은 23년 4월 녹취입니다. 그동안 22년 9월 16일 납치되어서 구치감에 갇혀서 진술을 바꾸게 하고 이게 23년 4월 녹취인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그 뒤로 네, 그 전에 있던 녹취가 아니죠. 정용학 녹취록에 10년 동안 녹취록에 전혀 안 나오니까 뒤에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자, 예, 들어가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아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녹취록을 제가 들어가세요, 듣고 정일건 검사님. 제가 정해 시간에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녹취록 자체는 유동규 씨가 항소심 재판정에 의견서로 녹취록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 다 바꿔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유동규 씨가 제출한 녹취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증거가 없으니까. 자, 이게 만들어지는 조작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녹취 아주 잘 나왔어요. 조작의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는 단 하나의 목표, 이재명을 잡는다. 그 과정에서 지나가고 진술이 바뀌고 그리고 구속되어서 구속 만료로 끝나고 나온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 녹취, 이것이 바로 조작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아까 나경원 의원님을 그 지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소통관으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거 하러 가셨군요. 네. 다음. 김경환 증인 나오세요. 네. 김경환 증인. 그래서 우리가 화들짝 놀랐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뭐 변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는 실제 검찰이 수사 과정 중에 이 절차상의 범죄 행위가 있는지를 여쭤보기 위함이에요.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주고 송경호 지검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총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그 유동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라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했는데 변경을 하지 않아서 유동규 정민용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유동규는 실제 지금 구속돼 있지만 검찰은 징역 5년, 징역을 작게 구형했는데도 법원에서는 더 많이 구형을 해요. 몇 년까지 자료를 지금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검찰은 작게 구형해 법원이 더 강력한 범죄라고 판단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한 거
송경호 지검장님 사단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유동규, 정민용 무죄를 받아준 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처음에 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이 예. 서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서로 이제 모의를 해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잠깐만 됐어. 너무 말 길게 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면 이거 왜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냐면요. 이거 호승진 검사가 거부한 거 아닙니까? 공소장 변경 법원에서 변경해라 검토해라라고 했는데 호승진 검사님 본인이 이거 검토한 거죠? 검토하고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서 밝히는 거예요. 아니요. 송 지검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모실게요. 경위를 좀 말씀. 아니요. 경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죄 기회를 받았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 받았고, 예, 무죄 받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50억 클럽 그거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받은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소 취소 또 당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50억 클럽 무죄를 딱 받으니까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따단 이렇게 해서 강백신 검사 투입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강백신 검사가 특수통, 윤석열 특수통의 최고봉이니까 강백신 부장검사를 딱 투입하는데 강백신 부장검사가 뭐 하냐면 1심 무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해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범죄 수익 은닉죄로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판결문에 딱 적어놨어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한꺼번에 다퉈줬어야 됐는데 왜 추가 기소해가지고 요건에 안 맞추냐. 이러한 사정을 형사법률 전문가의 검사일시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공소 취소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봐주고 공소장 법원에서 판사가 변경하라고 권고해도 우리 이게 맞는데 우겨가지고 무죄 받아주고 그 검사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저희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아들까지 뇌물죄로 공범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범죄수익 은닉법까지 적용해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해가지고 법원에서 기각 때렸다니까. 그거 예. 예. 네.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에다 돈 줬다 해가지고 제3자 뇌물을 때리는 검찰이 여기 뭐 이상한 아들 준 게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해가지고 아들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으로 추가 기소해가지고 공소 기각 받아주고 그러니까 공소장을 엉터리로 쓰면 법원에서는 무죄 드릴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할 수밖에 없는 그 법꾸라지의 전형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그 의심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거죠. 곽상도 예, 의원에 수고하셨습니다. 대해서 오히려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지금 가혹하게 다음은 수사했다라고 김동화 의원 주장하고 질의해 있는 걸로 압니다, 의원님. 네. 그거는 뭐 봐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다 봐주셨구만요. 아유 좀 인정할 건 좀 인정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50억 받고 무죄 참나. 네, 우리 간사님 말씀 그만하세요. 50억인데 뇌물이 무죄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아니 50억을 가지고 무죄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50억에 대해서 뇌물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와서 김동화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자, 질의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그 호방건설 김은정 증인의 증언을 들으니까 서울신문과 호방건설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신문 회장 김상열 회장과 호방건설 김성규 회장 증인으로 추가 신청할 테니까 꼭 좀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멈춰주시고 정순욱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순욱입니다. 네, 증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셨죠? 네, 2년 6개월 동안 비서실장 근무했습니다. 네, 법인카드 사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이재명 법인카드 사건 관련해서 당시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당하셨죠? 네, 전혀 그 증거가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법카 사건 진행 경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 PPT 띄워주시죠. 네, 2022년 2월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경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했으나
전혀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배모씨만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제3자가 다시 권익위에 이재명 대표를 국민권익위에 접수하고 국민권익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검찰이 경찰에 송치욕을 하고 검찰이 직접 들어와서 이재명 배임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정말 많은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증인 역시도 압수수색 당하셨죠? 제가 2024년 1월 1일자로 광명 부시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광명시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2월 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자택, 관사, 제 개인 차량 2호차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증인뿐만 아니라 수백 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공무원도 1인당 적어도 2회 이상, 많은 경우 8회까지 소환되었고 오직 오전부터 야간까지 장시간 조사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증인도 조사 많이 받으셨나요? 네, 여러 차례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당시 업추비를 조사하다가 업추비가 부족하자 경기도청 여러 부서에 걸친 다른 법인카드까지 탈탈 털고 이것도 부족하자 법인 차량, 세탁물 할 것 없이 벌집 쑤시듯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2021년 말부터 3년이 넘도록 음식점 129곳, 경기도청과 관련 공무원들까지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결국 증거도 없음에도 비서실장이 알았으니 지사도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해서 증인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죠. 네, 2023년도 11월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때 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1년짜리. 그 당시에 검찰에서 갑자기 도청에 들이닥쳐서 20여 명의 그 공무원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한쪽 공간으로 모이게 한 후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 겪었던 상황과 본인의 소회를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당한 직원들은 총무과 의전팀 직원, 또 비서실 직원, 또 총무과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총무팀 직원들로 주로 그 핸드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직원들의 그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고 비번을 다 알아내고 소환 조사가 계속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저도 역시 검찰에 불려져서 참고인 조사를 주 시작으로 기소까지 됐는데 수많은 수천 건 수만 건의 텔레그램과 카톡을 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던 단 한 건의 그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도지사가 샌드위치를 갖다 줘라, 과일을 갖다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도지사가 있을지 그게 정말 지금도 의문스럽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 당시 지사님을 모시고 근무했었던 직원들이 정말 그 자랑스러운 마음,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했는데 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저는 그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고 휴직을 하고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 그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직업 공무원이 희생이 되는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윤석열.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까지 왜 넘어가냐고요, 그게. 1년 동안 왜 갖고 있냐고, 그걸. 아까도 제 발언 방해하시더니 지금도 그러십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가족이랑 같이 그 위례식을 했냐고요. 나경원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이제.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질서 잡아주십시오. 저 질의 아니 시작하겠습니다. 호승진 검사가 얘기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게 했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고문은 참으세요. 자, 이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저 정영환 증인. 예. 그 엑셀 파일 관련한 남재현 검사 네. 1기, 2기 다 있었던 분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태현 증인. 예. 예. 자, 화면 좀 빨리 봐주세요. 아까 우리 정태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2008년 인권위 권고 이게 무려 2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20년 전에 국가기관이 명백히 가혹행위라고 판정한 행위를 대장동 수사팀은 여전히 지금 저질렀는데 아직도 잘못된 게 없다고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현대 민주주의 원리상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죠. 당연히 형사 절차에서 특히 강조되고요. 그리고 이건 절차의 형식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고 또 대전제입니다.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우리 형소법 198조 피의자 인권 존중해야 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 수사 통해서 확보한 증거 내세워서 자백이나 진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임시 대기시설인 구치감에 2박 3일을 가둬두고서 고립시키고 진술 압박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인권 침해하고 강압회유하면서 원하는 진술 쥐어짜내는 이런 수사, 이거 수사에 따를 쓴 범죄 행위 아닙니까?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절차 실질적 정당성 무너뜨리는 수사 방식 잘못되었다고 하셨죠? 짧게 답하시죠.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남욱 증인. 변호사인이 그 당시에 막연하게라도 당시 불법 수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본인들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황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멈춰 주시고요. 박환택 증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박환택입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증인 정영학의 변호인이었죠? 예, 맞습니다. 네, 의뢰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월 1일 검찰에 대장동 관련 자료 담긴 USB 제출했죠. 예, 제출했습니다. 예, 최근에 증인이 직접 그 법원 제출한 그 USB 원본 열람 검토하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 2015년 2월 26일자 사업성 분석 계획서 엑셀 파일 원본에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나요? 예. 네, 즉 정영학 회계사가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한 파일 애초에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죠? 예, 없습니다. 네, 그런데 증인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는 1,500만 원 엑셀 출력물이 편철되어 있었거든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증인이 최근에 확인한 사실이 뭡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검찰이 그 자료에 들어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사할 때는 예, 이제 문제 되니까 검찰이 최후의 의견서에다 냈던 것은 2021년 11월 21일 제4차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비밀번호를 풀고 검찰이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엑셀 파일 2월 26일자를 증거번호 705번, 그다음에 4월 10일자를 증거번호 706번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입니다. 21년 10월 28일 수사 보고서에 그 엑셀 파일이 704번 증거번호로 들어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출력돼 가지고 그 첨부돼 있는데 그 한 달 후에 그 피신 조서 작성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해명할 수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아마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항소심에서 진행되는 게 저희는 비율제를 준비했었습니다. 민간이 이익이 얼마나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임대 필지 한 필지를 먼저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남재현 검사가 그걸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밝혀질까 봐 USB를 끝까지 안 냈던 것이고, 25년 1월 달 정영학 회계사가 증언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내지 않아서 제가 법정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저희가 내심의 의사가 담긴 비율제로 준비했던 자료가 우리 법원에 현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검사들은 3번이나 그걸 거부를 안 했었습니다. 제출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법원에 제출됐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하고는 입장이 정반대였습니다. 저희는 비율제였지 그 비율제에 대한 것은 은행에다 저희가 보낸 문서에 대해서 날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 이후로 공모지침서 확정 이후로 나오는 바람에 은행에서는 원래 협약 체결 이행 보증금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만들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그 은행도 자기들도 수수료를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35억에서 4군데 은행 그 140억이 그 예비비로 편성돼 가지고 그게 수지 분석표에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270억. 이렇게 현실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1심에서는 오히려 증거를 조작한 검사한테 받았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하고, 오히려 그 객관적인 USB를 검토해서 24년과 25년은 법정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심 재판은 상당히 그 원인은 검찰의 선별적인 증거 제출에 의한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오해받고 있는, 너무 저희가 대장동 일당이라는 그 억울함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형적인 입찰 방해와 뇌물죄의 문제지, 이 과정에 성남시의 이익을 뺏어가지고 저희가 다 독식하게 하겠다는 그런 배임의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이 검찰의 21기나 22기 똑같습니다. 특히나 남재현 검사는 21기 있었고 22기에서도 저 수사하면서도 저희가 정영학 회사가 법정 증언하면 불러가지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수첩에 제가 3년 한 3권에다가 제가 다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항소심에 증거를 냈지만은 그 수첩에 보면은 저희가 법정에 증언해서 22년입니다. 22년 9월 23일 날 법정 증언하면 부릅니다. 정영학 회계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변호인은 저를 부릅니다. 남재현 검사가 홍상철 검사한테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남재현 검사가 저를 면담해가지고 15,000평 그거 입장 바꾼 걸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 하니까 저희를 부담을 갖죠. 저는 그걸 다 메모를 했던 거고, 그 수첩이 3권에 됩니다. 뭐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중에 사후에 맞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제가 입회하면서 작성했던 그 노트고, 그걸 이제 항소심에 증거로 냈습니다. 왔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잠깐. 네, 저희가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법정 증언하고 있는데 전화. 네,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연락 왔었고, 그걸 저희가 부담을 가지고 받지 않았는데 저희 핸드폰까지 왔고, 그걸 문자로 제가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렇게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하면 되나요? 참.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김영란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잘못된 게 다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남재현 검사가 우리 변호사께 전화했다는 오늘 증언이 또 나왔네요. 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질의가 이어지리라 보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동 간사님.